양자 컴퓨터는 제2의 인공지능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기술의 현재 수준과 미래 발전 방향, 정현석 서울대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양자 컴퓨터 연산의 기본 단위라고 하면은 큐비트라고 하잖아요. 먼저 이 큐비트가 무엇이고 또 일반 컴퓨터의 연산 단위인 비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전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인 비트는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큐빗은 양자역학의 성질에 기반해서 0이나 1뿐만 아니라 0과 1이 중첩된, 즉 0도 아니고 1도 아닌, 측정 전까지는 0인지 1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양자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 큐빗은 고전 비트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다양한 양자중첩 상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큐빗들을 여러 개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근데 이 큐비트를 구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현재 어떤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현재 몇 가지 유력한 기술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를 이용한 기술, 또 전자기장에 가둔 이온을 이용하는 기술, 또 광자를 이용하는 기술, 또 반도체와 중성원자를 이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정확한 제어성, 또 많은 큐빗을 다룰 수 있는 확장성, 또 게이트의 연산 속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장단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적인 승자가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현재 이 양자 컴퓨터의 수준이 NISQ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NISQ 디스크는 상당한 수준의 노이즈, 즉 오류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대략 정확한 숫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 규모의 큐빗을 제어하는 중간 규모의 양자 컴퓨팅 단계를 뜻합니다. 오류를 정정해서 정확한 연산을 구현하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 바로 이전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규모의 큐빗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제어를 합니다. 또 양자 컴퓨터의 고전 컴퓨터 대비 원리적 우월성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누적되는 오류 때문에 정확한 논리적 연산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바로 이런 디스크 단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디스크 단계에서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또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아무래도 이 양자 오류를 정정하는 기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큐빗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자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대단히 민감해서 매우 쉽게 오류를 일으킵니다. 양자 오류 정정은 이런 큐빗에 생기는 오류를 찾아내고 정정하는 기술입니다. 정보를 담고 있는 큐빗은 언제 오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보조 큐빗들을 이용해서 오류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또 오류가 일어났을 때 적절한 정정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오류가 많이 일어날수록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큐빗들의 숫자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복잡한 추가적인 연산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오류 정정은 쉽지 않은 기술이고 큐빗의 물리적인 오류율을 낮추는 그런 기술적 발전이 한 면으로 필요하고요. 또 다른 면으로 효율적인 오류 정정을 위한 정교한 이론적 설계,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작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니스큐 단계에서 오류가 없는 단계까지 나아간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상용화 수준의 양자 컴퓨터로 볼 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은 처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오류를 이제 없애면은 매우 아주 이상적인 양자 컴퓨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오류를 완벽하게 없애기는 어렵고요. 예. 이제 필요한 정도의 정확성을 얻어낼 때까지 충분히 정정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이를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 혹은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이는 큐빗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오류를 계속 정정해서 최종적 연산의 정확도를 원하는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양자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런 최종 단계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된다면 현재 쓰이고 있는 암호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건 물론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언제 도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양자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양자 기술은 인공지능 다음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양자 컴퓨터가 일부 공개키 암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수준의 오류 정정이 필요한 정확한 계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 구현되기까지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오류를 완전하게 정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특정 물리계 시뮬레이션이나 근사적 추정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고전 컴퓨터보다 우월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가지는 물질의 미시적인 구조를 추정하는 데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상당한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약이나 신소재 개발 이러한 분야에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학 분야까지도 발전이 가능한 거군요. 예. 그런 것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 양자 컴퓨터가 그런데 상용화가 되면 기존 컴퓨터와 좀 다르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한때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 체계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된다고 해서 기존 컴퓨터가 일단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제 전 분야 만능 기계가 아니고요. 그러한 장치가 아니라 양자적 특성에 맞는 그러한 특별한 문제와 만났을 때 그 특별한 진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특정 문제, 특정 과제에 특화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암호 해독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런 추정이라든지 최적 경로 탐색 같은 문제 이러한 것들이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고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여전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암호화폐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현재 기술 단계를 고려했을 때는 다소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인공지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의 접목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한데요. 예. 사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양자 컴퓨팅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물리적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양자 기술은 물리적인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 개발 과정의 여러 가지 공학적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험 데이터를 학습해서 실험 장치를 세팅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제어 조건을 찾아줄 수 있고요. 또 양자 오류 정정 과정에서 중간 측정 결과를 가지고 어떤 오류가 났는지 추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추정을 인공지능으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려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는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앞으로의 미래는 양자 컴퓨터와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고전 컴퓨터가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석 서울대 양자 컴퓨팅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